네, 이 한 남성이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전단을 만들었는데요. 이 결혼 중개 수수료로 1억 원을 내걸어서 누리꾼들의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먼저 사진으로 보시죠. 와, 이 진짜 1억을 드립니다. 진짜 있는 일이네요. 얼마 오.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전단인데요. 이 40대 남성 A씨가 중매에서 결혼에 성사하면 이 현금으로 1억을 드리겠다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전단에 따르면 A씨의 키는 이 180cm에 몸무게 78kg, 건장한 체격이고 군대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또 재산 규모가 상당한데 네. 경기도 일대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으면서요. 네. 월 300만 원 수입에 건물도 별도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있다고? 네, 뭐 연봉 4천만 원에 총 25억 원의 자산가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이야. 아니 이거 보니까 나이 적혀 있고 직장이 있고 그리고 총 자산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사실이면 누구한테 소개해주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A 씨가 이 전단을 붙인 이유가 전단 안에 나와 있는데요. A 씨가 이제 20년 동안 돈을 벌면서 지나간 시간이 좀 후회스럽다면서 어느덧 40대가 된 걸 모르고 바쁘게만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그리고 평생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자수성가한 게 자신이 이 내세울 만한 장점이라고 또 자신의 휴대폰 전화와 함께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 문의사항이나 뭐 중매에 대해서는 연락을 좀 주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연락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도 적어놨다고 합니다. 전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네. 그 중매를 해서 3개월 이내에 결혼하면 1억이고요. 1억. 네. 6개월 이내는 5천만 원, 그 2년 이내는 3천만 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데 네. 뭐 이런 전단의 내용이 사실이면 어떻게 중매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중매는 예전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라고 그랬거든요. 아는 사람끼리도 중매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전단지에 그 써져 있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해준다? 이거 깨림직한데. 그러니까 뭘 믿고 사실 주변 사람을 소개를 해주겠어요. 거기다가 믿고? 소개받고 친해지는 데만 해도 네. 뭐 3개월 만에 결혼까지 가는 게 이게 쉽지 아, 않거든요. 그럼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고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네, 누리꾼들은 먼저 일단 게시물의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비로 1억이라는 게 이 사기냐 광고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결혼정보 회사 가입비가 더 저렴할 텐데 하면서 굳이 1억 원을 중개비로 내걸었는지 의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자산 얘기만 있었지 뭐 취미나 특히 성격에 대한 그렇지, 소개는 그렇지. 없었다라면서 좀 아쉽다라는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광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게시물이 진짜인지 이게 확인이 된 아, 거예요? 그러네. 네, 이 공개된 정보로 제작진이 연락을 해봤는데 네. 아쉽게도 A 씨는 이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언론사가 A 씨와 이 접촉을 했고 네. 이야기 들어본 바로는 A 씨 주장에 의하면 전단의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중개비를 1억으로 측정한 이유는 이 부모님이 연료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이 결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큰 금액을 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요즘 결혼정보회사 잘 돼 있는데. 맞아요. 거기 가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일일이 너무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A 씨 같은 경우도 이 결혼정보회사에 연락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결혼정보회사는 은근히 좀 경쟁이 좀 세다라면서 A 씨가 그래요?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 반면 또 이 전단 같은 경우는 전단을 내놓으면 네. 사람들이 연락이 오니까 경쟁이 없다라는 또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A 씨 같은 경우 실제로 연락이 와서 좀 여러 사람을 좀 만나봤지만 좀 그저 그랬다고 합니다. A 씨는 오히려 이 자기 연락처가 좀 많이 널리 알려져서 좀 많은 괜찮은 사람들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단을 보고 중매하는 사람 전화가 많이 왔군요. 그러니까 만나봤다는 얘기네요. 돈이 걸려있으니까 또. 근데 이렇게 뭐 저 3개월 안에 결혼하면 1억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저 전단이 계약서로 효과가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90부터 막 전화가 많이 왔어요, 실제로. 아, 네네. 얼마 주겠다 막 하는데 뭐 그거 다 믿을 수는 없는데요. 사실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이 이렇게 일치가 돼야지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건데 네.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단지라든지 광고라는 거는 청약으로 볼 수는 없고요. 청약의 유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당 여성분이 다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럼 나랑 이제 만나주겠느냐. 남성이 또 이제 그걸 보고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만약에 이러한 일로 막 이렇게 꼭 이게 전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뭐 결혼하면 얼마 주겠다, 막 네. 중매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중간에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말로만 하는 경우에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면 강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받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은데 증여 계약서 작성할 때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날이 나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의 일인데요. 네. 중학생 딸을 둔 이 A 씨, 엄마 A 씨가요. 이 같은 반에서 이 딸을 괴롭히는 B 양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울고 있는 딸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전에 이미 A 씨는 이 B 양한테 이 딸과 좀 친하게 지내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네. 이 A 씨는 결국 B 양의 학원까지 쫓아가서 엄마가 수업 중이던 B 양을 불러내게 된 겁니다. 네,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좀 나긴 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A 씨는 학원 강사와 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B 양한테 이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지. 그동안 동네 친구여서 이 말로 넘어갔는데 이젠 참지 않을 거다라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또 수업이 끝난 뒤에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B 양에게 또 한 번 내 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씨 어머니가 가해 학생한테 뭐 물리적인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막 때리지도 않았고 그러지 마, 친하게 지내지 마, 다시는 너 괴롭히지 마 하고 경고했다 네, 이거 소리를 아니에요? 좀 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문제는 근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양의 부모가 네.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 B 양은 A 씨의 발언이 추가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은 취지여서 위협을 느꼈고 위협을 또 A 씨가 또 찾아올까 걱정이 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반면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A 씨는 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라서 이것이 위법성은 없다고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야, 이게 아동학대가 되나요, 이게? 근데 내 딸이 피해를 입어서, 피해를 당해서 그래서 가해 학생을 찾아가서 훈계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성이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네. 야, 이게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B 양이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 A 양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되긴 야, 했습니다. 8월부터 이에 따라서 이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 학폭위가 열렸고요. B 양에게 이 서면 조사와 이 사회 봉사 또 그리고 접촉 금지 등의 이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A 씨가 이 B 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 A 씨가 B 양을 찾아가서 소리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고요. 또 법원에서는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를 그래요? 받았다고 이게 이렇게 돼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이 됐다. 어. 왜 그런 판결이 나왔죠? 요즘에는요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잖아요. 네. 자녀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고 변호사까지 선임이 됩니다. 그렇다 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면 상대방이 고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라는 게 꼭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까지 포함하거든요. 언어도. 그래서 아동복지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설을 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법원에서는 그 아동 학대의 재질은 굉장히 이제 크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내 딸이 당했다고 해서 성인이 아동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폭언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정당행위가 네. 아니다 이거죠. 네. 요즘에는 학교 폭력 드라마 있잖아요. 소재로 한 네, 드라마. 네. 그게 인기를 끌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번 판결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학교 폭력은 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번 일이 굉장히 공감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내 아이를 괴롭혀서 소리쳤는데 유죄냐라면서 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무죄가 난 것도 있는데라면서 네. 이 법원의 판결이 좀
제각각이라는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와 유사한 사건인데 무죄로 판결이 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2021년 그 인천의 한 초등학교 어머니가 이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삿대질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언성을 높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네. 이 사건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요. 누리꾼들의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이건 서울 초등교사 임용 대기입니다. 올해요 서울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114명인데요. 이 사람들 모두가 일할 학교를 배정받지 못해서 대기 발령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이 교사 정원도 대폭 줄어들었고요. 신규 교사가 합격을 해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이 교사 적체 현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공립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해서 대기 중인 교원 임용 후보자 119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시험 합격자 전원, 그러니까 2023학년도 임용시험이죠. 합격자 전원 114명에 더해서 작년에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 5명 더해서 119명이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심각해지는 걸까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취약 아동 수도 줄어들에 따라서 이 필요한 교사, 선생님 숫자도 줄어들어서 네.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최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사 정원을 대폭 줄여오고 있기는 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지금 신규 초등교사 채용 규모 줄였는데요. 2019년 368명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절반 이상 줄인 114명을 채용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줄여도 이 뽑힌 교사들을 전부 배치를 하지 못할 만큼 전체 필요한 선생님 정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이미 선생님들 많이 뽑았기 때문에 새로 뽑는 인원을 줄여도 한동안 이 적체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이 미흡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만성적인 교사 적체 현상이 비단 서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 정도는 발령을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1년 내로 발령이 나지 않는 서울 지역 같은 곳이 전국에 2여 군데 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는 줄고 또 뽑아놓은 교원 수는 늘어나 있고 네. 참 이거 잘 맞춰놔야 될 것 같은데요.